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네팔 수잔과 러시아 에바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네, 국경 없는 토론 오늘 수잔 에바 씨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오늘 두 분 의상을 맞추셨나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통하나 봐요, 우리. 사전에 소통을 잘 안 합니다. 예, 텔레파스. 아니 근데 두 분은 그러니까 저희 국경 없는 토론에서도 워낙 케미가 좋은 이 짝꿍으로 유명하지만 짝꿍. 네. 네네. 보니까 지난번에 두 분만 또 재미있는 어디 가셨더만요. 두 분만은 아니고요. 네. 흥! 전 아니었어요. 예쁘게 흰색으로 막 옷 입고 어디 가셨던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약간 어떤 제 친구 후배 어떤 브랜드 런칭 파티였는데요. 네. 갑작스럽게 연락 와갖고 너 여기저기 전화했더니 응하는 사람이 에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전 항상 프리하니까요. 프리랜서거든요. 네. 그래서 흰색 입고 막 갔었던 네, 부러웠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네. 꼭 네. 연락드릴게요. 아닙니다. 또 바쁘실까봐. 왜요? 연락드릴 건데요. 저는 주말엔 가족과 함께. 아하. 네네네. 저는 현모양처니까요. 저도 결혼을 했는데. 오빠 미안. 혹시 두 분 휴가 계획은 없으세요? 저는 있잖아. 네,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엄마가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엄마랑 같이 일본을 일본으로요? 네, 이게 좋으시겠다. 또 참 공교롭게도 일본 어디로 가세요? 도쿄. 도쿄로요? 네, 일단은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처음 가보는 거여서 되게 떨려요. 괜찮아, 일본 자체를 괜찮아. 처음 가보세요? 네.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도쿄는 괜찮아. 재밌어. 응. 근데 도쿄는 정말 볼거리도 많고. 맞아요. 네, 그렇다고 먹을거리도 하더라고요. 먹을 많고. 것도 많고 그렇다고 할 것도 많고. 저도 네팔 갑니다. 진짜요? 7월 말에. 진짜 부러워요. 7월 말에 집으로 가시는 거죠? 그렇죠. 꼭 이번에는 집에만 있을 겁니다. 집에서 안 나오는 건가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을 그래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제 오래동안 못 봤기 때문에 가서 좀 얼마 만에 같이, 가시는 거예요? 1년 되진 않았는데 네. 예, 전에 좀 사정이 있어갖고 갔다가 이번에도 또 약간 큰 행사가 있고 예, 그래서 네팔은 지금 날씨가 어때요? 한국이랑 비슷해요. 근데 지금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 온다고 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덥기는 해요. 근데 습하진 않아요. 한국처럼. 예, 거기는 시원하기는 해요. 그늘에 가면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휴가 가거든요. 어디 갔어요?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SNS로 확인해주세요. 네. 부럽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제가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우고요. 네, 이 자리에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가 저를 대신해서 진행을 해주실 거니까 저는 마음을 푹 놓고 갑니다. 근데 우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니까 더 괜찮은 거.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오늘은 네팔에서 온 수잔, 러시아에서 온 에바 씨와 함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두 분께 궁금한 점도 좋고 방송 들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방송에 대한 의견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저희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검색창에서 YTN 라디오, YTN 보이는 라디오,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댓글창으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세만 씨의 뉴스 오빠에게 오늘의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만시의 뉴스 오빠 장원석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버지는 중앙부처 차관을 지낸 뒤 대사를 거쳐 퇴임한 인사였고 44살의 아들은 실업 상태로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이른바 히키코모리였다는 건데요. 최근 일본 내에서 이 히키코모리와 관련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경 없는 토론의 주제는 은둔형 외톨이,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대안 마련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대안 마련입니다. 이 히키코모리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990년대 일본에서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트로바키다. 라는 일본어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세상과 거의 교류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 숨어서 계속해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두 분은 이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혀 몰랐었어요. 아, 정말? 네. 네, 한 번만 딱 이렇게 그 유튜브 쪽에서 이렇게 봤는데 보기는 했는데 근데 네. 그때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뭐지? 이렇게만 하다가 또 일본은 워낙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막 혼자 다니는 거, 뭐 혼자 네. 밥 먹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거겠죠?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집중해서 들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문제로까지는 생각을 그렇죠. 전혀 하지 네. 않은 분야였었다고. 네. 에바 씨는 저는 들어보셨어요?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한국 말은 들어봤는데 그 네. 히키코모리라는 그 용어는 이제 못 들어보고 근데 또 이거 기사를 보면서 러시아에서 찾아봤는데 러시아어에서도 그냥 히키코모리 아니면 히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줄임말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일본에서 이제 온 단어인데 뭐 이런 걸 뜻한다 하면서 러시아에서도 일본 문화 영향을 받은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네. 자기를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히키코모리처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은. 그렇죠. 우리도 뭐 한국에 와서는 외톨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외톨이는. 네. 외톨이라고. 외국인들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맞아. 저희도 좀 외톨이라는 단어를요? 네. 어떤 의미로 쓰는 건가요? 오빠 외톨이야?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던 생각나네요. 게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오자마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어학 단계나 이런 데에서 시작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네. 나랑 약간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치. 네.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막 이게 생각할 때 나만 혼자인가? 막 그런 생각이 계속 오더라고요. 외국인이니까 일단은, 또 말을 잘 안 그렇죠. 걸고 사람들이 그런 것도 영어라는 있었고. 그런 그리고 수업 자체도 내가 거기 앉아있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통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고 맞아. 생각을 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 네, 그런 게 좀 심각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심리 상태가 조금 더 심각한 상태로 가면 뭐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앞서 이 장원석 아나운서가 소개해준 이 사건 말고도 일본에서 이 히키코모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5월 28일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초등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 히키코모리가 흉기를 휘둘러서 2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당하고 범인 스스로도 목숨을 끊은 사건까지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을 하니까 일본 사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을 한 거고 이 두 사건으로 지금 일본에서는 또 다른 신조어가 등장을 한대요. 8050 문제, 7040 문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8050은 80대 부모와 50대 미혼의 히키코모리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 그리고 7040은 70대 부모와 40대 자녀의 경우. 7040 문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40, 50대면 사실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맞아요. 독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해가 그렇지 안 않고 계속해서 노부모와 함께 사는 이런 경우인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일본에서 참 있을 법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혹시 네팔이나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부모님과 이렇게 좀 나이가 40, 50대인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네팔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이랑 이게 사는 게 원래 원칙으로 돼 있어요. 뭐 사회적인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부모를 원래 우리는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게 생활 속에 돼 있어서 네.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는 일으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결혼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네. 그래서 그게 큰 문제는 된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그러니까 부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모의 네. 돈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러시아는 사실 거의 다 분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도요? 네, 결혼을 안 해도 그냥 따로 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모의 부양을 받아서 그렇게 같이 사는 경우는 이 연령대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있어도 진짜 아주 조금? 근데 거의 알려진 바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러시아판 히키코모리 그 친구들은 네. 거의 다 한 20대 초반? 아니면 한 10대 후반. 나이가 그러니까 좀. 19, 20, 21 뭐 이 정도인데. 젊은 친구들이네. 40, 막 50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이 히키코모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그게 여기는 좀 더 확장된 느낌인 것 같고 러시아는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중장년층 히키코모리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산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40, 50대 자녀들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혀 독립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취업난과 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7, 80대의 부모님의 어떤 연금이나 퇴직금을 자녀가 받아서 같이 사는 이런 경우가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그 부모들도 그렇고 그 자녀도 서로 정신적인 그런 짐이 될 것 같아요. 서로에게. 그렇죠. 신체적인 걸 떠나서 이 사람을 계속 부양하는 것도 부모에게 당연히 부담이 될 거고 자식은 또 자기 나름대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와닿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이나 구조적으로 이른바 스스로가 패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본의 어떤 경제 버블 붕괴나 위기 등으로 취업문이 극히 또 좁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패배의식을 느끼고 본인을 가둔다는 건데 그러니까 취업난이랑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면 두 분도 지금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 청년들의 취업난이 정말 심각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난이 심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시작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가는 그 시간도 되게 늦게 가잖아요. 근데 그 후에도 이제 대학교 가고 나서 또 2년은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밀리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팔 같은 경우는 약간 20 몇 살 때면 이렇게 결혼 빨리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네팔은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책임감이 생기고 또 뭐 일도 해야 되고 그게 스스로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내겠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30 될 때도 결혼이라는 얘기가 아직 안 나오잖아요. 일단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일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그 일 자체도 그냥 아무 일이나 내가 하겠다라는 것도 요새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거를 일단 큰 거부터 내가 하겠다라는 거를 계속 목표를 해놓고 그거를 계속 하려고 2-3번 하다가 우리가 그냥 숫자를 말할 땐 2-3번이지 그거 준비 과정 이런 거 보면 2년, 3년, 맞아요. 4년, 5년 그리고 5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금방 가잖아요. 또 이 경쟁적인 사회인데 내가 지금 32이에요 이러면 어디 누구 회사에서도 오라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맞아. 있고. 이런 부분이 진짜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주는 압박감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취준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러시아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한다는 개념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 바로 취업하고. 그게 일단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일자리가 그게 있죠. 그렇죠. 일자리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러니까 그 자기의 전공을 고르는 그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은 내가 이 다음에 이걸로 전공을 가지고 가야지보다는 경영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 경영학과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많이 제일 애매한 게 경영학과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2 그 전공으로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영학과를 나오고 나서 뭔가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에서는 이미 어떤 타이틀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약간 실패한 인생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니까 뭐 학교부터 그러잖아요. 수능 끝나자마자 내가 이 학교를 못 들어갔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압박감이 오고 나는 이제 뭐 못 되나 봐.
그리고 뭐 한 번은 다시 또 재수 하겠다 이러면서 뭐 이런 그쵸?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심리적으로 이게 이미 자신감이 멘탈이 깨진 살짝 거죠. 제가 봤을 때. 떨어지는 우리는 솔직히 와 대학교 들어갔다라는 자체로도 엄청 행복하고 와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 자체가 되게 큰데. 네. 그러니까 사실 대학교를 못 들어가면 그 시간을 당연히 이제 재수하는데 준비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 시간에도 다른 거를 배우거나 내가 뭔가 기술을 배우거나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기술자가 되는 것 자체를 좀 많이 그런 게 약간 매뉴얼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딱딱딱하게 내가 이거 끝나면은 이렇게 공부하면은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교도 대학교 뭐 탑 가면은 10 대학교 그치. 들어가고 그 대학교도 명문대 들어가고 나서 나와서 대기업 어느 가고 대기업 가고. 대기업 그쵸, 가서 이제 한 결혼하고 60쯤에 결혼하고 이제 나서 막 이러고 은퇴하고 저러고 모아둔 돈으로 진짜 매뉴얼 돼 있는 것 가고 같아요. 그래 이제 성공. 그게 약간 그런 매뉴얼이 것 돼 있는 것 같아서.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명문대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공무원들이 이제 나오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막 네일 아티스트 이런 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완전 다른 일을 하는 거를 상당히 그냥 괜찮아 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 그래 내가 그럼 공무원이 될 거야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그래서 그게 그렇고 그 일본 일본에서도 사회도 좀 우리나라랑 좀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비슷한 것 정서가 같아요.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네팔이나 러시아는 지금 두 분이 얘기해 주시는 걸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어떤 취업이나 네. 어떤 사회적 성공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적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좀 더 여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다 돈 있는 거 없는 거 떠나서도 네. 다 부자는 아니에요. 그치. 근데 왠지 그 여유가 그냥 생기더라고요. 저도 네팔에 가면 이렇게 그냥 느긋해지거든요. 그 환경 자체가 그런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사실 예. 옛날보다는 지금은 워낙 인터넷도 발달이 더 그렇죠. 됐고 네. 자기만의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 유튜브 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졌고 엄청 많아졌죠. 또 뭐 인스타 뭐 이런 SNS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사실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네. 흔히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요새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네. 정말로 그 보이는 게 정말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영감을 주는 건지 아닌지도 지금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게 창업 좋은 이런 건지. 것도 많이 하고 그죠? 사실. 다들 돈 위주로 가니까. 그런 게 조금 진짜 우리한테 어떤 마음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런 영감을 주는 것보다는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근데 것 사실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닌 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사실 그쵸.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네.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항상 그게 좀 걱정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사실 러시아에서도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게 좀 막연한 그런 걱정 없이 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그냥 아 뭐 일단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은 뭐 다른 게 또 생기겠지 약간 이런 생각인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면은 약간 큰일 난다 이런 느낌이라 근데 그게 좀- 그 외에도 좀 얘기를 더 붙이자면 뭐 여기는 이제 취업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다음에 생기는 그런 일들인데 근데 네. 네팔이나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왕따 당하거나 이럴 때부터 이제 약간 좀 상처가 커서 네. 정말로 이렇게 외출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도 그 페이지에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릴 때요. 네, 어릴 때. 엄청 왕따 당하고 왜냐면 그 환경 자체를 제가 어떻게든 적응을 못했었어요. 학교 자체도 그렇고 제가 원래 다녔던 학교 괜찮았는데 거기서 이제 더 좋은 학교를 간다고 그래서 저를 이제 옮겨줬거든요. 네. 근데 그 환경 자체를 제가 너무 어떻게 적합하게 이렇게 적응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또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교에 사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도메트리 하우스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아예 못하고 아무것도 맞아요. 못하고. 그러니까 뭐 네. 학생들도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뭐 취업난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긴 했지만 지금 수잔 씨가 얘기한 것처럼 10대 학생들 중에서도 어쨌든 학교도 사회생활의 일부기 때문에 처음 시작해보는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런 은둔형 외톨이, 이른바 히키코모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고요. 시간이 지금 좀 많이 흘러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잔 씨가 선곡을 해오셨죠? 아 오늘은 제 인생곡
네. 콜드플레이의 Fix You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한 선곡 이유가 있으신가요? 되게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고요. 네, 들을 때마다 왠지 이렇게 힘이 생기고 울면서도 웃게 되고 웃으면서도 울게 되고 그런 울었구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괜찮아. 이제 나라는 짝꿍이 있잖아요. 아유. 저 아웃사이더의 외톨이를 할 줄 알았거든요. 이거 보면 딱 이거구나. 내가 딱 이거를 선곡을 했어야 되는데. 수잔에게 위안을 줬던 곡 콜드플레이의 Fix You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Fix you. 네, 수잔이 힘들 때 위안을 줬던 노래 네. 콜드플레이의 Fix You였습니다. 되게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콜드플레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울어요. 자, 오늘은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그들을 보는 사회적 시선과 대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네팔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나라라서 히키코모리 같은 사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적극적인 도움이 많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학교에서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가족들이 저한테 너무 다가와주고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 댓글로 예전에는 저희 시대에는 졸업하면 거의 바로 취업을 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기술자를 교육하기가 힘들고 주변 공장들도 보면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한국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은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4867번님, 에바씨, 와, 진짜 어투가 무슨 한국 고등학생 같은 신세대 어투예요. 신세대. 감사합니다. 뺨 때리는 얘기 그만하시라고, 아프다고. 직설화법. 아닙니다.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저희 아마 세만씨 멤버 중에 가장 신세대가. 그럼요. 제일 싶습니다. 젊습니다. 젊은 피가 또 하나 막내. 수혈이 됐어요, 저희가. 저희 막내. 밖에 인턴. 혹시 정말요? 인사하셨나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파릇파릇한 대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자, 젊은이. 저희가 이쯤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뭐요?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퀴즈 이런 거 아니죠? 안 돼요. 퀴즈 아닙니다. 아, 은둔형 외톨이 자가진단 테스트를 준비해봤어요. 이거구나. 어머. 네. 자, 나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몇 개인지 네.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체크합시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네. 총 16개인데요. 와우. 자, 많다. 남들과 같이 하는 것보단 뭐든지 혼자 하는 게 편하다. 남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이 두렵다. 방 안에 그냥 혼자 있는 게 세상 제일 편하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하고도 대화하기가 싫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크게 든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혼자 먹는 밥이 가장 편하다.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 항상 자신감이 없고 잘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몸이 항상 긴장돼 있다. 걱정이 너무 많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공유하기가 싫다. 낮 시간보다 밤, 새벽 시간이 더 편하다.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 현실보다 인터넷 세상 또는 게임 속이 편하다.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든다. 총 16개예요. 자, 이 중에 에바 씨는 몇 개에 해당되시나요? 저 한 개. 한개라고? 그 뭐야? 한 개. 한 개 어떤 뭐야? 거예요? 낮 시간보다 밤 새벽 시간이 더 편하다. 아하. 잠이 진짜? 많습니다. 나는 뭐야? 오빠 뭐야? 아니 수자 씨는요? 나 7개 나오는데요? 7개? 네. 생각보다 많네요? 나 7개 뭐가 문제 진짜 있나? 뭔데 오빠는? 어떤 되게 부분에 많아. 가장 공감이 가셨어요?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든다. 어떻게 콜드플레이 그만 들으세요.
얘기했잖아. 그냥 킥팍 들어. 낮 시간보다 밤 새벽 시간이 더 편하다. 그치, 저도 그건 해당돼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현실보다 인터넷 세상 또는 게임은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 세상에 좀 편하다. 앞에 것도 뭐 있으세요? 그 부분이 가장 공감 가세요? 네. 7개. 방 안에 그냥 혼자 있는 게 가장 편하다. 저도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남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나의 감정인데. 그쵸, 이게 나의 감정인 네, 나의 거죠? 감정이죠. 저도 그 부분이 좀 공감 갔어요. 내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걸 좀 나는 못할 두려워한다. 것 같아. 나도 이게 나이면은 이거는 저도 나의. 좀 그리고 저는 이거 몸이 항상 긴장돼 있다. 그거도 걱정이 있어. 너무 많다. 걱정이 많다. 네, 이 두 저도 가지는 저 해당됐었어요. 너무 공감이 돼서. 저희 엄마가 걱정이 많아서 제가 걱정이 없습니다. 엄마가 대신해주고 있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자,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가 16개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10개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은둔형 외톨이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내가 중위험군이야. 가까이 가고 조심해. 있어. 증상이 이제 그럼. 나타나고 있다. 네.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제가 왜 했냐면 저희가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무조건 예비 범죄자다라는 편견은 없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니까 끝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극복 방법이나 사회적 제도 마련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두 분 짧게 얘기해 주세요. 좌절이나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저는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1개, 2개밖에 안 됐는데요. 그냥 초긍정. 초긍정. 근데 이런 저에게도 슬픈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극복하는 거는 그냥 저 자신을 너무 막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 일은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다들 행복할 그런 가치가 권리가 있으니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수잔 씨도 끝으로 짧게요. 저도 뭐 거부하지 말자.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받아들이자. 좋은 거부하지 말고 그렇죠. 받아들이자.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이제 가면은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경 없는 토론이었고요.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